저희가 뭐 이적 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팀에 있는 선수들이 새로 오는 것만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스쿼드 관리라는 건 사실 어린 선수들, 유수 선수들 언제 뭐 1군에 올리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1군에 있었던 선수들 중에서 조금 부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전력 외로 평가받았던 선수들을 다시 좀 폼 좀 끌어올리고 1군 스쿼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장기로 빠졌었던 그렇죠. 그런 선수들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 토트넘 선수 이야기할 건데 콘테가 토트넘 선수 3명에 대한 조기 복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풋볼 런던에서 골드가 쓴 기사고요. 그 3명은 스킵. 이제 부상으로 빠졌고. 네. 탄강가 역시 부상도 있었고 좀 폼 저하도 있었고. 도어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스킵은 이미 프리시즌 훈련을 시작했다는 기사가 예전에 떴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토트넘 훈련장에서 다른 2명의 선수, 이 다른 2명의 선수는 탄강가와 도어티가 될 거고, 세 선수 모두 각각 부상으로 시즌 마지막 몇 달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콘테와 그의 스포츠과학 스텝은 세 선수가 월요일에 훈련장에 들어와 각기 다른 수준의 프리시즌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스킵. 10월에 골반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도 경기를 좀 뛰다가 결국 2월부터는 아웃이 됐고, 이때 벤탄쿠르가 와서 좋은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면 우리가 윙크스를 좀 더 많이 봤을 거고 토트넘이 이만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지 않았을까. 주사를 통해 통증을 멈추게 하지 못했고, 지난 4월에 미국 가가지고 경미한 수술을 통해서 회복 기간을 거쳐서 부상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오히려 미국에서 이제 전문의를 만나서 그런지 회복 속도가 좀 빨라졌다고 하고요. 야외에서 런닝, 시즌 마지막 주에는 공을 가지고 훈련장 피치 위에서 훈련을 복귀할 정도로 좀 몸 컨디션을 빠르게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상이 있었을 때 내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부위마다 우리나라도 있지만 한국 선수들도 외국에서 부상이 있을 때 굳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부상 부위 이제 수술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판단해야 돼. 이게 버티면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보다 수술 빨리 하고 다음 시즌 차라리 준비하자, 이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옴티티가 아마 무릎 수술 때문에 좀 그 약간 애를 먹었었죠. 맞아요. 완전한 수술이 필요한 어떤 부상이었는데,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좀 자가치료를 재활치료를 원했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결단을 어떻게 내리느냐, 이 선택의 문제가 이 부상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항상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뭐 축구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제 경험에 빗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병상에 좀 누워 있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조기에 발견하는 거.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발견하는 거.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2009년에 훈련소 갈 때? 훈련소 가기 전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군대 다 나왔고 이제 입대하세요 했는데 건강검진을 받다가 이제 그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기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 스킵은 미국으로 갔죠. 저는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 집이 전주기 빠른 판단을 했네요. 네, 전주에서 받고 이제 이거 서울의 전문의를 찾아가자. 가야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원동 삼성병원에 갔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수술을 이제 빠르게 했죠. 이제 빠르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장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어요. 5시간 걸렸어요. 저 수술하는 데만. 그래서 내가 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담석 빼고 그리고 무슨 그 관 자르고 막 소장이랑 뭐 이어 붙이고 이런 수술을 했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그 회복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스킵이 이제 재활 훈련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 재활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재활하나요? 그런 거 하죠. 이렇게 막 이게 재활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그 이제 이 링거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 밀고 다니잖아. 이렇게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 근데 내가 여기 배를 수술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복대를 이렇게 차고 있었어요. 허리를 못 펴. 그래서 이제 복대를 차고 이제 그 여기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야.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땠는 줄 알아요? 겨울이었어. 재채기가 나오잖아. 근데 막 이랬다니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재채기가 들어가요. 원래 알죠. 몸 아플 때 여러 가지 수술하고 나서 몸 아플 때 진짜 재채기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재채기가 온 힘에 들어가는 거를 그때 수술하면 느껴. 실감해. 재채기하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실밥이 터지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 진짜 아플 것 같아. 진짜 아팠어요. 저 배에 한 12cm짜리 있습니다. 대수술은 여전히 흉터가 있어요. 그래. 어쨌든 그래 스킵도 중요하다. 이 재활 이렇게 과정 거치는 차근차근 거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건강해졌다라는 얘기가 이제 기사에 나올 정도고, 스킵이 이번에 비수마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스킵도 경쟁을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벤탄쿠르와 호이베르가 시즌 막판에 너무 좋았고 비수마도 데려왔고 롤이 물론 사소하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뭐 투미드를 쓰느냐 3미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스킵도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콘테가 지난 시즌 스킵에 굉장히 이 선수 우리 팀의 중요한 선수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스킵에 대해서 다음 시즌도 좀 자주 사용할 것이라고 미리 좀 예고를 했고요. 부상으로 인해 스킵이 결정하는 동안에도 콘테와 코치들이 스킵이 그랬대요. 축구 철학과
아이디어를 흡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게 콘테한테는 좀 먹힌 것도 있죠. 실제로 좀 플레이 스타일이 성실한 편이에요. 네. 수비 가담도 넓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박종현의 그 철학을 바로 흡수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3인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2인자까지 노리나요? 2인자 없어요. 2인자 없나요? 1인자가 2명이에요. 1인자가 2명이고 그 다음에 3인자야. 공동 1위 있으면 3등이거든. 공동 1위예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전 3위입니다. 3위. 네. 그리고 여기 또 붙어있는 게 팀 전술 회의에도 부상이 있는데도 꾸준하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 나도 이 얘기는 들었어요. 예. 참여를 잘한 거네요. 인상을 남겨야 되거든요. 이게 사회생활이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제 사실 회사에서 미팅 하잖아요. 근데 미팅 참여하고 안 하고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회의 들어가가지고 듣고 오고랑 그 회의 빠지는 거랑 그래야지 회사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뭐 한 달 후, 어떤 1년 얘기가 후 어떻게 하고 오갔는지. 있는지가 맞아. 좀 알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콘테가 스킵의 전술적인 지능, 앞서 뭐 이제 회의 참석 같은 것뿐만 아니라 체력 수준, 그리고 이제 부상 복귀해서 이제 막판에 복귀를 프리시즌 전부터 이제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력 수준과 기술에 지금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콘테가 스킵을 이거 아마 리그에서일 것 같거든요. 리그에서 이 선수 탑 미드필더로 성장할 수 있다,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고요. 스킵이 지난 4월 말에 또 이제 5년 계약을 맺었기 그렇죠. 때문에 계약 맺었죠. 코어죠. 그렇죠. 유스기도 하고. 어쨌든 수술을 했고 아마 관리를 잘 하면 다음 부상 재발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한 것에 저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보이고 앞으로는 이제 스킵도 또 다른 미드필더의 보강 비수마가 이제 또 왔기 때문에 치열한 주전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맞아요. 이번 시즌은 가능성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닌 잘해야 돼. 잘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이제 안게 된 상황이죠. 온전한 한 시즌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본인 스스로 이제 체감을 해야 되는 나이고 그렇죠. 체득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됐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탄강가예요. 탄강가가 3월에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했고요. 지금 탄강가도 스킵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회복해서 프리시즌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강가는 사실 뭐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만 딱 그 얘기예요. 네. 탄강가가 오른쪽 풀백도 되고 센터백도 되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거거든. 그러니까 뛸 수 있는 거랑 잘하는 거는 다르죠. 맞아. 멀티가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딜 가나 1인분을 하는 멀티인지 아니면은 그냥 뛸 수 있는 포지션만 많은 건지. 근데 지금까지 탄강가는 분명히 실망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즌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기사에 나온 것도 콘테가 프리시즌에서 이 선수를 어떻게든 써볼 거 아닙니까? 풀백이든 센터백이든 그 이후에 프리시즌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 선수의 뭐 거치라던가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프리시즌 끝나고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도어트입니다. 4월 9일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좀 부상을 당했고 진짜 너무 거칠었어요. 이때 토트넘이 승리하긴 했습니다만은 무릎 쪽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안 좋은 부상을 당했죠. 하필 도어티가 폼이 올라오고 맞아. 있을 때 부상당했다는 게 토트넘 팬들한테는 좀 청천벽력이었죠. 무릎 쪽에 그 측보인대라고 하죠. 이쪽이 다쳤죠. 근데 이게 저도 축구하면서 물론 이제 선수들하고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무릎 부딪히는 거, 그러니까 이 측면 있잖아요. 여기 뭐 이제 조기 축구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측면인데 이렇게 무릎끼리 부딪히는 게 타박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뼈 부분이라서. 근데 나 축구하다 옛날에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는 여기였고 나는 여기였어. 측면. 진짜 뒤집니다. 그거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도 무릎이 안 좋아서 제가 정형외과도 많이 갔었는데 무릎이 뒤틀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파요 진짜. 내디딜 때마다 아프고. 축구가 좀 위험한 스포츠야. 콘테가 처음에 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의사 수술 없이 회복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도어티의 상황 유형, 그 부상 상황 유형과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요. 회복할 때 이제 한 7에서 8주 정도. 4월 9일이었으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회복은 됐다라는 계산이. 그럼 이제 막 경기 뛰면서 이제 좀 몸 좀 끌어올리고 이제 해야 될 시기니까. 그래서 아까 탄강가랑 스킵이랑 다르게 프리시즌 전이 아니라 프리시즌 기간 중에 완전히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고요. 이게 원래 내측 측부인대 부상이 회복하는데 12주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회복이 다 안 됐을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인대 관련 부상은 그 이제 저도 이제 의무팀들하고 이제 가끔 얘기를 나눠 보면은 되게 좀 신중을 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인대가 파열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회복되는데 시간 소요도 꽤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약한 부위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끊어지고 파열되고 손상되고 이런 케이스가 꽤 많으니까 그래서 복귀하는데 그렇게 서두르는 케이스는 많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스킵, 탄강가, 도어티가 한국 투어에 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계산을 친 거죠. 바로 경기를 뛰어야 감각도 회복할 수 이게 있으니까. 뭐 그 제가 말한 새 선수를 좋아하시는 팬들에게는 와, 이 선수가 오네라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 선수의 폼이 어느 정도인지 한국 투어에서 보여줌에 따라서 다음 시즌 이 선수의 활용 방안도 우리가 좀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한국 투어를 통해서. 그렇죠. 만약 이 세 선수가 또 왔을 때 이제 또 손흥민 선수도 이제 오고 할 거니까 맞아요. 뭐 이제 어쨌든 경기는 잡혔고 이거를 좀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재밌게 즐기실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